자, 1번 다음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현재 주기율표상에 등록된 원소는 118개이다. 자, 원자 번호 순으로 쭉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원자 번호로 118번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니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안정된 상태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자, 주기가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고 그 주기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이기 때문에, 자, 같은 가로줄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당연히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자, 디귿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고 있으며 이를 만든 사람은 맨델레프다. 자, 현대 주기율표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자, 모즐리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고, 모즐리라는 사람은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했다. 그래서 앞에 말은 맞지만 뒤에 만든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 자, 그래서 자, 3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2번 원자 번호가 Z인 원자의 최외각 전자수를 Y라고 할 때 다음 그래프는 Z 플러스 2에 대한 Y의 관계다. 자, 세로축이 최외각 전자수를 의미하고 가로축은 원자 번호에 2를 더한 거니까 반대로 2를 빼게 되면, 그러니까 이 11은 원자 번호가 9번인 원소란 얘기고, 자,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이라는 거 적어 놓으면은 실제 원자 번호만 알면, 그래서 9번은 우리가 플루오린이니까 17조 최외각 전자수가 7개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같은 경우 네온인데, 이제 네온은 원자가 전자 0개지만 최외각 전자수라고 했기 때문에 8개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B는 나트륨, C는 마그네슘, 자, D는 자, 인라는 거. 원자 번호하고 원소 기호만 알고 있으면 A, B, C, D가 매칭이 되고요.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Y는 원자가 가장 안정한 상태일 때 최외각 전자수이다. 보통 이제 바닥 상태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바닥 상태라 하는 것은 전자들이 안쪽 전자 껍질부터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기억 A는, 자, 플루오르는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자, 길게 늘어나고 얇게 펴지는 특성이 있다. 이거는 금속 원소의 특성이기 때문에, 자, 틀린 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와 C는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은 금속 원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래서 보면 B는 나트륨, C는 마그네슘으로 둘 다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고, 자, D는, 자, E는 알다시피 우리 이제 비금속입니다. 마찬가지로 비금속은 A, 플루오른과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도 없고 열도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다. 그래서 자, 5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원자는 가장 안정한 상태로 가정한다. 앞에 문제도 나왔지만 바닥 상태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 바닥 상태라 함은, 그래서 전자들이 이른바 전자 껍질에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데 그 전자 껍질들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원자 모형은 보호의 원자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네온과 아르곤은 원자과 전자수가 8개로 같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요 말이 맞는 듯 보이지만, 자, 원자과 전자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원자과 전자수하고 최외각 전자수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온하고 아르곤은 18쪽이기 때문에 헬륨 제외한 18쪽은 최외각 전자수는 8개가 맞지만 최외각 전자수가 8개여서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원자나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아서 원자과 전자수는 0개가 됩니다. 0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8개로 같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고, 자, 디귿 할로젠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 그랬으니까 알칼리 금속의 원자과 전자수는 1쪽이니까 1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그 족 번호가 그 원소들의 원자가 전자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6이 될 수가 없죠. 6이 될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안합니다. 할로젠 원소니까 17쪽이구나. 그러면은 0개가 아니죠. 18쪽으로 잘못 봤는데 요거 7이네. 7. 그러면 6이 맞죠. 6이 맞는 표현. 자, 리을. 질소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자, 요 말이 최외각 전자수란 말이 되겠지. 최외각 전자수는 질소는 15족이니까 5개. 네온과 같아지려면 2개의 전자가 필요하죠. 자, 네온은 최외각 전자는 8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같아지려면 3개의 전자가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리을은 틀린 말. 그래서 2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이 디귿 할로젠을 내가 18쪽으로 착각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3개의 수조에 각각 물을 담고 페놀프탈렌 용액을 3-4방울 떨어뜨린 후 쌀알 크기의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각각 물에 넣은 후 나타난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 실험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선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은 전부 이제 1족, 우리가 이제 흔히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원소들이고, 자,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뭐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알칼리 금속들은 물하고 굉장히 쉽게 반응을 잘 하죠. 그래서 물하고 반응해서, 자, 기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속 조각들은 이제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면 그 수용액이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염기성의 다른 말이 알칼리성이니까 결국 왜 알칼리 금속인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 페놀프탈렌이라는 지시약은 염기성일 때 붉은색을 띠는 거기 때문에 붉은색을 띈다. 따라서 나트륨도 그 색이 붉게 변할 것이다.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 같은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나트륨도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칼륨도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리튬이 물하고 반응하고 나트륨은 활발하게 반응하고 칼륨은 격렬하게 반응하고, 자, 이미 여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알칼리 금속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지금 원자 번호 3번, 11번, 19번인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더 격렬하게, 즉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응성이 커진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에서 수용액의 색은 붉게 변한다. 맞는 말이고, 자, 님, 발생한 기체 종류는 물과 반응한 원소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 무슨 얘기냐? 리튬, 나트륨, 칼륨의 경우에 이 기체들이 전부 다르냐 이 말인데, 자,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수소기체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다르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알칼리 금속의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물과의 반응성이 커진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디귿 옳은 표현이 되겠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여기 보면 리튬이건 나트륨이건 칼륨이건 물 위에 떠서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 자, 물보다 밀도가 작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의 성질 중에 하나니까 그걸 잘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자,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해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다음은 할로젠의 성질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표가 나와 있고, 자, 17쪽 할로젠 원소들의 성질이 지금 표에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아래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는 순서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자, 할로젠 원소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이원자 분자일 때 상온에서 상태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플루오린 분자는 기체 상태, 염소도 기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또 비금속이면서 유일하게 비금속 중에 액체 상태인 물질이고, 아이오딘은 고체고, 그 상태도 다르고, 그 다음에 걔네들 각각이 이런 고유의 색깔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암기를 좀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젓갈색을 띈다. 약간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로젠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소는 수소기체인데 이 예를 들어서 염소기체 갖고 하나 예를 들어 써주면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을 하면 자 염화수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기체들 그러니까 뭐 플루오린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플루오린화 수소라는 또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이 기체들 우리가 이제 할로젠화 수소라 부르는 거고 그 할로젠화 수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게 됩니다.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아래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진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지금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인 것인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얘네들 이 이원자 분자들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또 높아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가는 젓갈색이다. 그 다음에 나는 기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수소와 결합한 물질의 산성은 수소와 결합한 할로젠의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감소한다. 자, 요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4번 문제에선 알칼리 금속이 나왔었는데 할로젠은 오히려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수소랑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반응성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는 건데 반응성이 크고 작은 거 이 산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응성이 작아진다고 해서 더 강한 물에 녹았을 때 더 강한 산성을 띠거나 혹은 반응성이 커진다고 해서 더 강한 산성을 띠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디귿의 경우에 그걸 반응성하고 연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뭐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원소기호 쓰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건 그냥 암기하면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또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기억은 수소, 니은은 탄소 자 그 다음에 3주기 13족은 자 알루미늄 되겠고 4주기 2족은 자 칼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주기 16족은 이제 황. 그래서 적어도 원자 번호 자 위로 가면서 증가하고 아래로 가면서 증가하는데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반드시 원자 번호와 함께 원소기도 쓸 줄 알아야 되겠다. 자, 7번. 자, 그림은 세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본적으로 보통 원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원자 상태일 때 보통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 원자다라는 걸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리고 그 원자들마다 이제 양성자 개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가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여기 플러스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5란 얘기는 양성자가 5개가 있다. 즉 원자 번호로 5번인 원소가 되겠다. 그래서 원자 번호로 5번이면 이제 붕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자 번호 7번이니까 질소라는 원소. 그 다음에 15번이기 때문에 얘는 인이 되겠습니다. 인. 자, 그래서 A부터 C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부터 C는 임의 원소기호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 원소기호를 실제 원소기호로 써놓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기억, A와 C는 같은 족 원소다. 자, 우리가 같은 족이려면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야 되는데 A는 지금 몇 개? 자, 3개. 따라서 13족. 자, 그리고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사실 외우고 있으면 바로 하는데 15족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원소들은 다 원자번호 20번 이내가 나오기 때문에 원자번호 20번 이내에서는 3족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최외각 전자가 3개면 13족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B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자, 지금 B는 하나, 둘, 셋, 넷, 5개. 마찬가지로 B도 15족. C도 아까 나왔지만 15족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 비슷하다. 자, 디귿 A부터 C는 같은 주기의 원소다. 자, 같은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A는 지금 껍질이 2개니까 2주기, B는 2주기, 자, C는 껍질이 3개니까 3주기가 되겠다. 그래서 얘네가 모두 같은 주기는 아닙니다. 2번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선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 A는 뭐 당연히 수소인 거 알 수 있어야 되고 비금속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B하고 그 다음에 C, 뭐 C는 이제 원자 번호가 20번이 넘어가는 영역이긴 한데, 자, 여기서 B, C는 둘 다 이제 금속 원소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하고 그 다음에 F는 이제 18쪽으로서 E하고 F는 이제 우리 비금속 원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D는 이제 금속과 비금속 경계에 있는 원소들로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기를 보면은 기억 A는 E와 전자를 공유하는 화학결합. 자,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또 E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비금속과는 서로 공유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 D는 준금속으로 탄소, 규소가 해당이 된다. 자, 여기가 탄소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14족이 탄소고, 물론 규소도 14족이긴 한데 이제 규소는 그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탄소는 준금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디귿 F는 다른 원소와 반응을 활발하게 한다. F는 이제 우리가 18족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활성 반응을 잘 안 합니다. 매우 안정한 원소들이기 때문에 다른 원소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9번 다음은 세 학생 ABC가 알칼리 금속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자,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1쪽 원소들은 알칼리 금속이다. A 학생. 자, 이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 1쪽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수소까지 지금 포함한다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A 학생 대화는 틀렸고, 자, 알칼리 금속 칼로 쉽게 잘리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은 무른 금속이다. 자, 금속 원소긴 한데 알칼리 금속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겠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C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자,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 커지게 되고,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C 학생도 맞는 표현이 돼서 자,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그림은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항상 이렇게 임의의 원소 기호라고 나와도 실제 원소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 A는 지금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자,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기 때문에 전자 개수가 곧 그 원자의 원자 번호다. 그래서 A는 수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B의 경우에는 2개,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있기 때문에 총 17개 전자를 가지고 있다. 원자 번호 17번 염소가 됩니다. 자, 기억 A와 B에 힘을 가하면 길게 늘어나고 얇게 펴진다. 자, 힘을 가했을 때 길게 늘어나고 얇게 펴지는 거는 금속의 성질, 금속 원소의 성질인데, 지금 A와 B는 각각 수소와 염소로서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겠고, 니은 A와 B는 전자를 주고받아 이온이 되어 결합을 형성한다. 자, 전자를 주고받아 이온이 되어 결합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온 결합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위에 A, B는 수소, 염소로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표현이 되겠고, 디귿 A는 B와 결합을 형성하여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는, A가 B하고 결합을 이제 공유 결합을 하니까 A하고 B는 각각 전자를 한 개씩 내놔서 공유를 하게 되고, 그러면 A 입장에서 전자 2개를 갖는 셈이 되니까, 즉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11번 다음은 어느 할로젠 원소에 대한 설명이다. 실온 1기압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색을 띈다. 기억 이 원소가 수소와 반응하여 만들어진 할로젠 화수소는 물에 녹아 산성을 띈다. 이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 우선 할로젠 원소라고 하면 우리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자, 아이오딘이 있는데, 할로젠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고, 그
그래서 상온에서 상태들이 다 다른데, 그래서 플로린 분자, 염소 분자는 이제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브로민은 액체. 특히 이제 브로민은 비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고, 그다음에 아이오딘은 이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에 나와 있는 1기압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이 원소가 바로 아이오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아이오딘 고체가 흑자색을 띠고요. 그다음에 아이오딘뿐만 아니라 할로젠 원소들이 수소와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할로젠화 수소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이오딘이 수소하고, 여기서 말하는 수소 이제 수소 기체고, 수소 기체와 반응하게 되면은 아이오딘화 수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로젠 원소랑 수소랑 결합한 물질 할로젠화 수소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물질들을 물에 녹이면 강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산성을 띠게 되는데, 특히 이 아이오딘화 수소 같은 경우 이제 그 수용액일 때 아이오딘산이라고 하는데, 아이오딘산은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띱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기를 보게 되면 이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전기나 열이 잘 통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할로젠 원소들은 모두 비금속이기 때문에 비금속은 전기나 열이 잘 통하지 않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갑상샘 호르몬의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딘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갑상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아이오딘이 보기 니은에서처럼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온 상태로 들어있을 거고, 그래서 니은도 옳은 표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화 수소 중에서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을 띈다 그랬는데, 할로젠화 수소는 자, 기본적으로 산성이 가장 강한 산성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성이 가장 약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데,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할로젠 원소 중에 F2, 그러니까 FCl 브로민, 이제 원자 번호 순으로 쓰면은 쭉 아래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는데,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반면에 할로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반응성이 크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할로젠화 수소가 그러니까 전부 할로젠화 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고 해서 그 할로젠화 수소가 물에 녹았을 때 더 강한 산성을 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반응성이 큰 것과 산성이 강한 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염산하고 아이오딘산은 굉장히 강한 산, 뭐 브로민산도 강한 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반응성이 크다고 해서 그게 강한 산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은 틀렸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다음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자, 기억과 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해당되는 것을 쓰시오. 자, 멘델레프 나오면 멘델레프와 멘델레프 이전에 뭐 뉴렌지라든지 그다음에 데베라이너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제 원자량 순서로 주기율을 연구를 했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대 주기율표는 이제 쭉 읽어보고 와서, 현대 주기율표 모즐리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모즐리라는 사람은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을 때 어떤 그 맞지 않는 원소들이 나타난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자 번호를 붙였죠. 원자 번호 순으로. 그래서 원소들을 나열하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원자량, 니은에는 원자 번호가 들어가 주면 되겠고,
자, 2번 디귿의 이유를. 자,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 자,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바로 그 족. 족 번호가 그 세로줄에 있는 애들의 원자과 전자수이기 때문에 결국 자,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자배치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 원자과 전자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학자가 자, 제안을 한 거고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이 돼 있다. 이렇게 앞에 문제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 자, 니은 현대 주기율표에서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다. 맞고요. 디귿 같은 족 원소들은 안정한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자, 같은 족이면 같은 세로줄이기 때문에 자, 안정한 상태라는 건 이제 보통 바닥 상태라고 해서 그 에너지 준위가 낮은 껍질부터 이제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때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게 아니고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는 이제 같은 주기여야 되니까 디귿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14번 그림은 안정한 상태의 원자 A부터 D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에서 D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플러스는 원자 핵을 의미하고 마이너스는 전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실제 원소를 바꿔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라고 했으니까 A, 자, 기본적으로 그리고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라 했기 때문에 전자수가 곧 그 원자 번호입니다. 그래서 A는 원자 번호 1번인 수소가 되겠고, B는 전자가 2개니까 원자 번호 2번인 헬륨, C는 총 3개니까 자, 3번 리튬이 되겠고, D는 베릴륨이라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A와 C는 1족 원소다. 자, 같은 족이면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되고 그 족 번호가 원자과 전자수라 했으니까 A 1개, C도 1개니까 같은 1족. 물론 외우고 있으면 수소하고 리튬이 1족이라는 거 당연히 알 거고요. 니은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이제 화학적 성질이 같은 족이면 같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수소는 비금속이고 리튬은 금속이기 때문에 특히 1족은 항상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세로줄에 있는 금속 원소가 성질이 비슷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A와 C가 성질이 같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디귿 B와 D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자, 헬륨 같은 경우에 물론 첫 번째 껍질 전자가 2개가 들어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2라고 말하기 쉬운데, 자, 여기서는 아마 최외각 전자수하고 원자과 전자수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최외각 전자수는 단순히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니까 헬륨의 경우에 2개지만 그 껍질이 채워져 있어서 안정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는 0이다. 그런데 D 같은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을 채워져 있고 두 번째 껍질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8개까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2개만 채워져 있으니까 채워져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도 2개고, 그러면 그 최외각 전자 2개를 모두 이용해서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하거나 이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도 2개가 됩니다. 그래서 헬륨과 같은 18족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다. 그러나 헬륨과 같은 18족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다르다. 원자과 전자수는 0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자,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그림은 분자 가와 나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보면 가는 지금 우리가 아는 H2O 물 분자를 지금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의 경우에는 자, 암모니아라고 하는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을 고르면 가에서 O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옥텟 규칙이라는 것은 가장 바깥쪽 껍질, 내 전자수를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산소 같은 경우에 수소와 두 쌍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건 내 걸로 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둘, 넷, 여섯, 8개를 가진 셈이 되는 겁니다. 공유 결합하면. 따라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된다. 이때 조심할 거는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안정해지긴 했지만, 수소의 경우에 이제 2개만 가져서 얘가 헬륨하고 전자수가 같아지는 건데, 어차피 헬륨도 옥텟 규칙을 따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러면 그건 틀렸다고 해야 됩니다. 니은, 나에는 3중 결합이 있다. 자, 우리가 공유 결합이 단일 결합, 2중 결합, 3중 결합이 있는데, 단일 뭐 2중, 3중 다 이거는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3쌍이 존재를 해야지만 3중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질소하고 수소 사이에 한 쌍이니까 요거 단일이고요. 요것도 단일, 얘도 단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단일 결합이 3개가 있는 거지, 그걸 합쳐서 3중 결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자, 디귿,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분자 전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의 경우에는 공유전자쌍이 2쌍이 있고 산소 주변에 비공유전자쌍이 2쌍이 있기 때문에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수의 비는 1이 되겠고, 나의 경우에는 공유전자쌍이 3쌍, 비공유가 1쌍 존재하기 때문에 3분의 1이 돼서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16번. 다음은 알칼리 금속 X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가. 어떤 액체 속에 보관되어 있던 X를 칼로 자른 후 단면을 살펴보았더니 광택이 곧 사라졌다. 나. 증류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X의 작은 조각을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하면서 격렬하게 반응하였다. 다. 나의 시험관에 페놀프탈린 용액을 떨어뜨리니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자, 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외우고 있다면 뭐 이 실험 과정에 대한 해석은 뭐 금방 할 수 있을 텐데, 자, 알칼리 금속은 지금 이 실험 과정에도 나오지만은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광택이 사라지게 되고, 물하고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물이나 산소랑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석유나 파라핀에다가 알칼리 금속을 보관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광택이 사라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광택이 있는데 산소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표면에 있는 그 알칼리 금속이 산화물이 되면서 광택이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물에다가 그 금속 조각을 집어넣게 되면 물하고 반응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금속은 녹아서 수용액이 되는데, 그 수용액이 염기성,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래서 페놀프탈린 용액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X는 무른 금속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보면은 칼로 잘랐대잖아요. 금속인데 칼로 잘린다라는 건 그만큼 무르다는 얘기니까 기억 맞는 말이고, 기억은 물이다. 자, 불이 아니라 물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물에 보관하면 안 되고 석유나 파라핀이라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고, 니은은 수소기체가 반응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산소기체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자, 1번 또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그림은 화합물 AB2와 CA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부터 C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자, 일단 AB2를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원소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자, 요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2쌍이 보이는데 거기서 한 개가 원래 이 각각 원소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 가운데 있는 원소는 산소고 요 주변에 있는 요 두 놈은 수소다. 결국 AB2는 H2O 분자를 의미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A라고 표시된 원소가 산소, B라고 표시된 원소가 수소를 의미한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옆에 와서 그 A가 이온이 되는 거잖아. 산소가 이온이 되면 산소는 16쪽이기 때문에 비금속이어서 E-가 됩니다. 따라서 AM-에서 M은 2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그때 C는 M 플러스니까 C는 E 플러스 이온이다. 그러면 C가 원자일 때는 여기에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더 있던 건데, 그 두 개를 결국 A 쪽으로 건네주면서 CM 플러스 E 플러스가 되면서 AM-가 되는 E-가 되는 원자가 결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 A와 C는 같은 주기의 원소다. 자, 지금 A는 우리가 산소에 대응이 됐기 때문에 산소는 2주기고, 자, C는 지금 보면 이온이 됐을 때, 그러니까 껍질이 2개고 원자일 땐 껍질이 3개니까 3주기. 그래서 다른 주기다. 니은 AB2에서 B는, 자, B는 수소였으니까 수소가 산소와 공유결합하면 전자를 2개를 가진 셈이 되면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고, A의 원자가 전자수를 A라고 할 때 A 플러스 M은, 자, A는 지금 우리가 산소였기 때문에 산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6개고 지금 M이 2라는 거 알았으니까 더한 값은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자, 18번 표는 원소 A부터 D의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단 A부터 D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자, 우선 표를 보면은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자일 때는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B는 원자란 말이에요. 원자인데 양성자수 더하기 전자수가 8이란 얘기는 양성자와 전자가 각각 4개씩이다. 즉 양성자가 4개니까 원자 번호로는 뭐 베릴륨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원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지금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다 그러면 양이온은, 자, 이온이 되더라도 양성자수는 절대 변하는 게 아니고 전자수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양이온은 양성자수보다 전자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더한 값이 5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또 1 플러스면 양성자수에 비해서 전자수가 하나 부족한 거니까 양성자수 3개에 전자가 2개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양성자수분의 전자수가 3분의 2다라는 게 나오고, C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이니까 오히려 양성자수보다 전자수가 많아지는 건데 E-이기 때문에 2개가 더 많다. 그 값이 지금 4분의 5란 얘기는, 자, 만약에 B가 4분의 5니까 양성자수가 4개라면 전자가 6개여야 C-가 되니까 이거랑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2배를 하면 8분의 10이라고 하면 값은 4분의 5가 나오는데, 그럼 양성자가 8개일 때 전자수가 10개니까 E- 되고 4분의 5라는 값도 만족하기 때문에, 아, 양성자수는 8개인 원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8번 산소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 산화이온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디귿은 그러면 양성자수가 8개에 전자는 10개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디귿은 1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니은 같은 경우도 그럼 여기 지금 19니까, 자, D-면 결국 양성자보다 전자수가 1개가 많다는 얘기니까 양성자수가 9개고 전자수가 10개면 하나가 많으면서 음이온 되고 합한 값이 19라는 거 나오겠죠. 그러면 양성자수분의 전자수의 비는 9분의 10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기억에서 디귿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 자, 기억은 3분의 2. 자, 니은은 9분의 10. 디귿은 1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2번 A에서 D에 해당되는 원소의 원소기호를 써라. 그럼 결국 지금 A는 양성자수가 3개니까 결국 A가 원소일 때는 3번 리튬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B는 아까 베릴륨, 자, 그 다음에 C는 아까 산소라는 거 나왔고, 자, D 같은 경우에 그럼 양성자가 9개이기 때문에 9번 플루오르다라는 거, 플루오린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19번 1주기부터 2주기 원소 W에서 Z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W와 X는 같은 족 원소이다. Y는 13족 원소이다. Z의 원자가 전자수는 X의 원자가 전자수보다 적다. 그 다음에 X의 전자 껍질수 분의 W의 전자 껍질수는 Y의 전자 껍질수 분의 Z의 전자 껍질수보다 작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W에서 Z는 이미 원소기호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W, X, Y, Z가 어떤 원소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박스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표를 보면 W, X는 같은 족,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이게 1주기와 2주기에 속하는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사실 머릿속에 외워져 있으면 그릴 필요는 없는데 자,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기가 1주기고 2주기라고 하면 사실 1주기에는 해당되는 원소가 수소, 1족 수소하고 자, 18쪽에 있는 헬륨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주기부터는 뭐 리튬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2족이 있는데 3족부터 또 12족은 우리가 없죠. 그래서 13족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뭐 여기 13족 이렇게 붕소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보면 W하고 X는 같은 족 원소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은 족이 되려면 1, 2주기에서는 1족 아니면 18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W하고 X는 1족이나 18족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거 일단 우리가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Y는 13족이다. 자, 13족은 일단 1주기에는 13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2주기 13족이다 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고 그럼 2주기 13주기이기 때문에 뭐 이제 Y는 붕소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Z의 원자가 전자수는 X의 원자가 전자수보다 적다. 자, 그런데 W하고 X가 아까 1족 아니면 18족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얘네 둘이 18족이면은 이 X의 원자가 전자수는 0이 되기 때문에 0보다 원자가 전자수가 작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W하고 X가 1족이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1족. 그러면 X의 원자가 전자수는 1인 거고 그럼 1보다 작은 값은 0밖에 없기 때문에 Z는 18쪽이구나. 18쪽이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몇 쪽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면은 Y의 전자 껍질수 뭐 이게 전자 껍질수의 B가 지금 비교가 돼 있는데 우리 Y는 2주기였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들어갈 텐데 자, Z는 18쪽인데 1주기냐 2주기냐인데 2분의 2 Z 전자 껍질수 값이 이 X하고 자, 일단 X 같은 경우에는 X하고 W는 결국에는 1쪽이니까 1주기 아니면 2주기일 텐데 만약에 X가 전자 껍질수가 1이고 1주기고 W가 2주기라면 이 값이 2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은 그러면은 이 Z의 전자 껍질수가 4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는 만족을 못하죠. 따라서 W는 전자 껍질수가 하나고 X는 전자 껍질수가 2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 2분의 1보다 큰 값은 Y의 전자 껍질수가 2이기 때문에 Z의 전자 껍질수도 2다. 그래서 Z는 2주기 18쪽. 그러니까 네온이라는 게 매칭이 되는 거고 우리 아까 Y는 붕소였고요. 그러면은 자, W는 결국에는 전자 껍질수가 1이고 1쪽이 1쪽이니까 수소란 얘기가 되는 거고 X는 2주기 1쪽이니까 자, 리튬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W는 자, 수소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 X와 Z는 같은 주기냐? 리튬과 네온 같은 2주기였네요.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자, W와 Y의 양성자수 위치아니죠. 이게 원자번호 차이가 되겠죠. 양성자수가 W는 원자번호 1번이고 자, Y는 붕소기 때문에 5번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차이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요거를 매칭시키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주기율표가 반드시 확실하게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그림은 원자 A, 이온 B 플러스와 이온 C 마이너스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부터 C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자, 기억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B 플러스든 C 마이너스는 이온일 때 원자 모형을 주고 지금 보기처럼 원소일 때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B 플러스는 전자를 하나 잃어서 B 플러스니까 여기에 전자를 하나 더해주면 원자일 때 상태가 나오겠죠. 따라서 B 원자는 원자일 때, 원소일 때는 3주기다. 3주기이고 전자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1족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A는 현재 그냥 원자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최각 전자, 원자가 전자가 한 개니까 마찬가지로 1족이다. 그래서 같은 족 원소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니은 B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자, 양이온이, 그러니까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되면 결국에는 안정해지면서 할로젠 원소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즉 전자수가 같아지는 건데, 지금 B 플러스일 때 보면 두 개에 두 번째 껍질이 8개니까 10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10개를 갖는 비활성 기체는 네온이기 때문에 B 플러스는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다 하면 맞는 말이 되겠고요. C는 할로젠 원소 중에, 자, 얘도 마찬가지. C 마이너스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이온인 상태니까 음이온은 반대로 전자가 하나 없을 때는 C 원자가 되죠. C 원자일 때는 결국 지금 전자가 9개이기 때문에 C는 플루오린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할로젠 원소인데,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플루오린이 반응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1번.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가. 리튬을 칼로 잘라 단면의 변화를 관찰한다. 나. 쌀알 크기 리튬 조각을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은 후 변화를 관찰한다. 다. 나의 비커에 페놀프탈린 용액을 두세 방울 넣은 후 수용액의 색 변화를 관찰한다. 그래서 그 결과 가에서 칼로 자른 금속의 단면은 기억, 나에서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니은 기체를 발생시켰다. 다에서 수용액의 색은 디귿으로 변했다. 자, 이거 앞에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고, 이 금속들은 기본적으로 칼로 잘릴 정도 좀 무르고요. 그런데 산소나 물과 굉장히 반응을 잘한다. 그래서 칼로 자른 경우에는 그 표면에 있던 알칼리 금속 원자들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산화물이 되면서 광택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기억에 이제 광택이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 그 알칼리 금속 조각을, 여기 리튬을 포함해서 나트륨과 칼륨 조각을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으면 마치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여기서 기포가 막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포가 이제 수소기체였고, 그러면서 이 리튬이나 나트륨 같은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고, 그럼 그 수용액일 때는 왜 알칼리 금속이냐? 염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기성일 때는 그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니은에는 이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기억은 광택을 잃었다가 적절하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산소가 아니라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랬고, 디귿 수용액의 색은 페놀프탈린 용액을 떨어뜨리면, 이 지시약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이기 때문에 붉은색이 적절하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자, A2 분자의 화학결합 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는 임의 원소 기호이다. 자, 이렇게 임의의 원소는 항상 실제 원소로 바꿔서, 그러면 지금 몸 분자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한 건데, 공유결합을 했을 때는 이 공유 전자 혹은 공유 전자 쌍의 절반이 원래 이 원소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 A가 두 개가 결합한 거니까 A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갖고 있던, 즉 8번 산소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산소 원자끼리 만나서 각각 두 개의 전자를 내놔서 지금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한 거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기억 A2는 산소 분자이다. 자, 니은 A의 원자가 전자수는 6개.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 전자쌍의 절반이 원래 이 원소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절반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원자가 전자수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 6개가 맞고요. A2의 공유 전자쌍은, 자, 쌍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가 4개니까 쌍으로는 2쌍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현재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3번. 자, 23번 보도록 합시다. 자, 23번. 표는 2, 3주기에 속하는 원자 A부터 C의 안정한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 B의 개수를 정리한 것이다. 각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18쪽 원소와 같으며 A와 B는 각각 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부터 C는 임의 원소기호이며 N은 정수이다. 자, 일단 우리가 A하고 B가 각각 양성자 전자, 어떤 게 양성자 전자인지 찾아야 되는데, 자, 문제에 보면은 각 이온에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18쪽 원소가 같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원자 A, B, C는 2, 3주기에 속한다 그랬어. 자, 이온이 됐을 때 전자 수가 18쪽 원소하고 전자 수가 같아졌다는 의미니까, 여기 나와 있는 A, B, C 이온들은 이온인 상태에서는 전자 수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A하고 B 중에서 보면은 A는 A, B, C가 n-1, n-3, n으로 다 다르지만은 B는 n-2, n-2, n- 다 같기 때문에 B가 전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온이 됐을 때 18쪽 원소랑 전자 배치가 같아지면 2, 3주기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주기율표를 그린다고 하면은, 자, 여기가 뭐 2주기고 3주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온으로 나오는 애들은 양이온, 음이온인데, 이제 여기 이제 18쪽 보면은 음이온이 되는 친구들은 전자를 얻으면 껍질수가 안 변합니다. 껍질수가 안 변하는 대신 전자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온 결합에서 이온 나올 때는 음이온은 16, 17쪽이 주로 나오고 양이온이 되는 원소들은 1, 2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16쪽, 17쪽은 전자를 얻어서 18쪽하고 전자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양이온이 되는 친구들은 전자를 잃어서 껍질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주기에 있는 1쪽과 2쪽은 양이온이 되면 여기 있는 애랑 전자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3주기에 1, 2쪽에 있는 혹은 이제 13쪽까지 포함해서 원소들은 전자를 잃으면서 껍질수가 줄어드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자수가 다 같으려면은 18쪽이 원소가 같아지려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과 여기 있는 애들이 각각 양이온, 음이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온이 되면 요 18쪽 원소와 전자수가 같아지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전자수가 다 같으려면 B일 수밖에 없다, 전자가. 그래서 A가 양성자가 됩니다. 그럼 결국 지금 2, 3주기였기 때문에 2, 3주기에서 이온이 됐을 때 전자수가 같아지는 경우는 지금 요 경우밖에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어떤 원소인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요 2주기 18쪽이면은 우리가 네온이거든요, 네온. 그럼 네온은 원래 전자수가 10개니까 결국 이 n-2 값이 10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n은 12라는 걸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n은 12니까 여기 12가 되겠고, 여기는 9가 되겠고, 여기는 11이 되겠죠. 자, 양성자 수는 전자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온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A는 원자일 때 11번 나트륨이었다는 얘기고, B는 플루오린이었다는 얘기고, C는 마그네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는 결국 양이온, B는 음이온, C는 양이온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억, N은 20이 아니라 12였고, 자, C는, 자, 우리가 마그네슘이었기 때문에 원자 번호를 12번이면 3주기 맞고요. 화합물 A, B는, 자, A하고 B가 결합하면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